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유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27% 내린 2226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더 컸죠. 0.44% 내린 74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소폭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도 0.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도 0.13%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23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11% 상승하며 747포인트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35% 상승하며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양장시장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네요. 개인이 11억 원, 기관은 115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160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237억 원 매수세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억 원, 164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3,068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현재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는데요. 외국인이 847억 원, 기관이 1,882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뒷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삼성출판사가 가장 위로 보이네요. 20%대 급등세 시연했고요. 19,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핑크퐁 아기상어 노래가 이 표절 소송 취하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부토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7.47%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390원 올랐고요. 5,61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원상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원상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om남 학성 주식 1,307주를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6.2%로 6%대 초반에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17,000원 올랐고요. 29만 1,0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솔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즈 어제까지는 파란불로 거래됐다가 오늘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주당 1,100원 올랐고요. 6%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1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한솔재즈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부제철입니다. 640원 올랐고요. 6%대 후반에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2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한솔홀딩스인데요. 네, 한솔홀딩스 6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약세 시연하고 있는 업체죠. 주당 245원 떨어졌고요. 5%대 초반에 낙폭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4,596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솔홀딩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쿠쿠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 가까운 4.59%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3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차 관련주로 어제는 좋은 흐름 시연하다가 오늘 하락 전환을 했네요. 4.5%대 낙폭 시연했고요. 주당 3,900원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가 82,300원 확인되고 있는 현대 BNG 스틸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HNT입니다. 주당 1,410원 올랐고요. 어제 300억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에 오늘 급등세 시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HNT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 6,11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ST입니다. DST도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10조 원대 바나듐 광산 개발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395원 올랐고요. 1,72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박스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강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고요. 24%대 초중반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330원 오른 1,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IM텍이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25%대 후반으로 26% 가까운 급락세 시현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 1,060원 확인되고 있는 IM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8%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94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현재 8%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25원 떨어졌습니다. 3,67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리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만을 제외하고 약폭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 출발했던 니케이 지수도 초중반, 이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의 하락 전환했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0.37% 하락하며 21,449엔에 장을 마쳤고요. 중국 증시 역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0.67% 낙폭 시현하며 장을 마쳤고요. 대만 각권 지수만이 0.01% 소폭 상승했습니다. 1391포인트. 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 상승하며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107포인트 올랐고요. 21,556포인트 현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어제까지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가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21%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6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0.46% 현재 상승하며 상승폭 다소 작지만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8,9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와 포스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효성 첨단 소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야흐로 이 탄소 섬유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차량용이나 항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골프채나 자전거 등 이 생활 속 물품에서도 탄소 섬유를 종종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화학업계에 따르면 효성 첨단 소재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탄소 섬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 탄소 섬유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46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전주 공장은 2020년쯤에는 2배 커진 4,000톤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계 탄소 섬유 시장에서 일본이 현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효성 첨단 소재는 지난 2011년 자체 기술 개발로 고성능 탄소 섬유 브랜드 탄섬을 론칭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은 약 1만 대 정도인데 타수소차 시장 진입은 2020년쯤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커지면서 2025년에는 약 18만 대, 2030년에는 약 58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의 2018년 탄소섬유 복합재료 관련 기술과 용도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판매량 기준 약 383%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와 압축 천연가스 고압 용기 용도로는 각각 120배 그리고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탄소섬유 CNG 고압 용기는 강철로 만든 용기에 비해 인장 강도가 강해서 이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2배 이상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경량화가 필수적이라 반드시 탄소섬유 고압 용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탄소섬유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항공기의 수요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기는 안전에 더욱 민감해 탄소섬유를 대체할 만한 경량 소재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공급 확대와 함께 제품 등급을 높여 항공가와 우주 시장에도 진입을 할 계획입니다. 효성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시장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수소차나 CNG 차량 등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등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우주 항공에 진입해 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키움증권연구원은 효성의 탄소섬유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또 내년에는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엔 종목인 효성 첨단 소재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전장보다 0.41% 상승했고요. 1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후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입니다. 포스코는 2021년까지 친환경 설비 구축에 1조 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설비 투자 예산의 10%를 환경 설비 개선에 투입을 해왔는데요. 특히 전체 미세먼지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과 또 황산화물 배출 저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친환경 설비 투자와 관련된 발전 설비 21기 중 노후한 부생가스 발전 설비 6기는 2021년까지 폐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3,500억 원을 투입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발전 설비를 세울 방침인데 현재 이를 대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부생가스 발전 설비 15기와 소결로 3기 등에는 총 3,300억 원을 투입해 질소 산화물 배출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는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이 대기종으로 배출되기 전에 이 질소와 산소 등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전환시키는 환경 설비로 약 65%에서 85%의 질소 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포스코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철강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도 현재 힘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밀폐식 구조물인 사일로를 포함해 179만 톤의 규모의 33개의 옥내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친환경 설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40만 톤의 규모의 사일로 8기 등 옥내 저장 시설 10기를 추가로 설치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슬래그 냉각장 신설, 또 환경 집진기 증설 등에도 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이 밖에 여과 집진기의 필터 구조를 개선하고 또 환경 설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2022년까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약 3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포스코 살펴봤습니다. 현재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1% 낙폭 시현하며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하나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늘 한화에 대해서 작년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수익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입니다. 전장보다 2.81% 낙폭 시현하며 3% 가까운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 한화의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부문은 이 미국 내 관세 인하 그리고 공장 신규 가동 등으로 작년 대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체 산업인 기계 부문의 외형은 작년보다 28%가량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지난해 말의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한화의 자체 사업인 기계 부문의 항공 사업과 또 기계 사업을 각각 하나로 에어스페이스와 하나 정밀기계에 양도한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힐라코리아입니다. KB증권은 힐라코리아에 대해 이 해외 사업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82% 상승하며 강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5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이 해외 산업이 신기록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해당 국가들은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산발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중고가 채널 비중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 향후 의류 판매 확대와 업셀링 전략을 통해서 양질의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코디엠입니다. 이 바이오 플랫폼 업체 코디엠이 바이오 융합 금 나노 입자 기본 이 바이오 센서 개발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디엠입니다. 전장보다 0.96% 상승하면서 1%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원 올랐고요. 1,05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강세는 코디엠이 지원한 고려대 심상준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유전자의 변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 융합 금 나노 입자 기반의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내진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잘 알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